일본해에 접하고 있는 니가타시입니다. 1977년 11월 15일. 이 부근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북조선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타쿠야 씨와 데츠야 씨입니다. 누나는 식사 때 늘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명랑하고 의지가 되는 성격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해바라기 같은 누나였어요.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일본을 잊지 못하고 북조선에서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저희가 모르는 지옥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빼앗긴 가족들과의 재회를 갈망하는 그들. 이 프로그램에서는 납치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와 활동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은 일본인이 실종됐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 경찰은 800명 이상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로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 등 세계 각국에 있습니다. 누나는 이 중학교에 다녔어요. 메구미 씨가 납치된 지 45년이 되기 전에 타쿠야 씨와 데츠야 씨가 누나가 납치된 통학로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메구미 씨는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집까지 약 600m 거리에서 북조선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집까지 3분 거리예요. 경찰이 행적 수사를 할 때 경찰견의 추적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누나가 납치된 곳이 여기라고 보는 거죠. 메구미 씨가 사라지고 요코타 가족의 삶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정말 온 집안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매일 가족들은 누나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든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메구미 씨가 실종된 당시에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희생된 칼기 폭파 사건의 실행범 김현희 전 공작원입니다. 그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로부터 일본어를 배웠고 요코타 메구미 씨와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북조선에서 망명한 공작원의 증언과 일본 당국의 수사를 통해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해온 레이타쿠 대학 개원 교수인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입니다.
칼기 폭발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 씨에 의하면 매구미 씨를 세뇌해서 공작원으로 만들기 위해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전문 용어로 현지화라고 해서 북조선 사람을 일본인, 레바논인, 태국인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납치 피해자를 그 교관으로 삼기도 합니다. 매구미 씨는 공작원에 교관을 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매구미 씨가 납치된 지 약 20년이 지난 1997년 1월. 요코타 부부에게 매구미 씨가 북조선에서 살아있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매구미 씨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입니다.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해 시게루 씨는 매구미 씨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1997년 3월에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이른바 가족회를 결성했습니다. 부디 자기 가족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주세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직 납치를 의혹으로만 치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주변이 그들을 무시해도 요코타 부부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목적으로 개최된 제1회 국민 대집회에서 요코타 부부는 매구미 씨를 향한 찢어지는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매구미가 납치된 후 배 안에서 40시간 동안 엄마 살려줘, 구해줘라고 울부짖었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북조선으로 끌려갔다고 들었습니다. 북조선에 도착했을 때는 벽을 너무 긁어서 손톱이 다 빠져 있었고 엄마 구해줘 하고 계속 울부짖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슬픈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코타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회는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 그들을 누가 구해줄 것인가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코타 부부의 꾸준한 활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후원의 폭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저희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많은 분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며 같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02년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拉致問題の進展がなければ国交正常化交渉に入れませんから。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와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지고 나서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납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이 일본에서 정상회담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랫동안 부인해오던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5명이 살아있고 8명은 사망했으며 1명은 북조선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했다고 한 8명 중에는 요코타 메구미 씨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망 정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정말 메구미를 사랑해 주시고 치즈해 주시고 메구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늘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메구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2002년 10월 15일) 북조선에서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했습니다. 皆さん会えて嬉しい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両親の元気な姿を見て本当に嬉しい限りです。 납치 문제가 해결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납치 피해자 5명의 귀국 후에도 일본과 북조선 정부 간의 협의는 계속됐습니다. 2004년에는 북조선에 남아있던 납치 피해자의 가족 8명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메구미 씨가 납치되고 27년이 흐른 2004년 11월 북조선이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감정 결과 제공된 유골의 일부에서 메구미 씨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유전자가 검출됩니다. 엄마, 아빠, 나는 여기에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메구미가 울부짖고 있는 것 같아요. 납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조 양 정부 간의 협의가 이어지는 한편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2006년에는 첫 번째 핵실험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반한 대북 제재에 더해 북조선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대북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일조 양 정부 간의 협의에서 북조선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성의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전을 보인 것은 2014년 스톡홀름에서의 협의입니다. 북조선 측은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할 것을 약속했으며 그해 7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조사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조선에 의한 4번째 핵실험과 다음 달인 2월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조선은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특별위원회 해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왜 납치 피해자의 귀국은 진전되지 않을까? 납치한 것은 13명뿐이고 5명은 돌려보냈으며 8명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9월에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이 북조선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17명을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이나 차이가 나며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의 납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명만 납치했고 그중 8명이 죽었다는 북조선의 거짓말을 밝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와 같이 그간 노력을 해왔지만 더 강한 압력을 가하면 북조선의 방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을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피해자 가족들은 해외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미국 대통령과 면회하고 호소함으로써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향해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해외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누나가 납치된 그 해까지 가지고 놀던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놀 만큼 어린 나이에 누나는 북조선에 납치되어 40년이나 참으면서 살고 있어요. 2016년부터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누나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용기와 강한 의지로 함께 북조선과 싸워주세요. 김정은에게 지금이야말로 납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2년 6월 일본과 미국 그리고 호주 정부와 EU 공동 개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UN 심포지움이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태국에서도 해외 납치 피해자 가족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출신으로 실종 당시 24살의 학생이었던 데이비드 스네든 씨. 베이징 유학 중인 2004년 8월 중국 윈난성에서 북조선의 공작원에게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형 제임스 스네든 씨입니다. 이제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에 활기와 자유를 억압당하고 오늘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노차 판초이 씨는 태국 북부의 중심지 치앙마이 출신으로 1978년 마카오에서 일을 하다가 북조선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노차 씨의 조카인 반종 판초이 씨입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인 저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희망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미국과 한국, 태국, 루마니아의 피해자 가족들과 협력해서 납치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납치 문제를 모른다거나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납치 피해자 가족의 선두에 서서 활동해온 요코타 부부입니다. 일본의 47개 도도 무연을 돌며 1,400회를 넘는 강연을 해왔습니다. 毎日びっちりですね。知らないうちに入っちゃってそうやって何も言って 요코타 시게루 씨는
2007년까지 초대 가족회 대표로 모두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8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생전에는 저에게 전우 같은 존재였어요. 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이야기하면서 싸워왔습니다. 혼자가 되니 역시 외롭네요. 나이를 먹으며 체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힘을 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서 메구미를 도와주고 싶어요. 부모 세대의 염원을 물려받은 가족들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코타 다쿠야 씨는 최근 가족회의 3번째 대표가 됐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 씨의 아들이자 가족회 사무국장을 맡은 이이스카 고이치로 씨입니다. 이날은 북조선의 현황과 집회에서 어떤 내용을 말할지 상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회가 모은 서명은 2022년 10월 현재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한을 꼭 풀어드리고 싶어요. 남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이고 일괄적인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됐습니다. 20년 이상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납치 문제 담당 대신과 가족회의 후원자 등 약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요코타 사키에 씨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써왔지만 남편은 먼저 천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본 전 국민의 강한 염원이 하나가 되어 꼭 구출해내서 조국의 땅을 밝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요코타 다쿠야 씨가 기시다 총리에게 호소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피해자들과 재회하지 못한 채로 타계하시는 엄중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키시다 총리께서는 조기에 정상회담을 실현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해결 후의 밝은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납치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北朝鮮については日朝平壌宣言に基づき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し不幸な過去を清算して日朝国交正常化の実現を目指しますが、とりわけ拉致被害者ご家族もご高齢となる中で、拉致問題は時間的制約のある人権問題です。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方の一日も早いご帰国を実現すべく、全力で果断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2022년 11월 요코타 타쿠야 씨와 데츠야 씨가 니가타시에 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2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일을 끝내고 니가타시에 이동했습니다. 누나가 납치된 니가타에 오는 것은 5년 만입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와 데츠야 씨가 같이 니가타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요코타 가족만의 문제라든지 가족회만의 비극적인 문제라든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남의 일을 대하는 시선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국민 한 명의 한 명의 목소리가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데츠야 씨는 가족을 생각하는 절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만나지 못한 채로 천국에 가셨고 어머니는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나이만큼의 고통과 피로에 짓눌려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실 때 당신의 딸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메구미 씨가 납치된 지 45년. 가족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납치당하고 나서 공포 속에 갇혀 40년간, 50년간 가족과 만나지 못한다니. 세계의 여러분들이 이 일본의 심각한 납치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인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납치된 가족이 귀국할 때까지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은 싸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